군공항이 우리 동네로 이전한다면 어떨까요? 오 마이 갓!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고 집값도 뚝 떨어질걸요? 노너리 노프라블럼.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과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갈등 관리가 필수죠. 리얼리? 그게 다 필요하다고요? 궁금하다면 국방 포커스! 오늘은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 최종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최종원입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실 분들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 박성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단 자문위원 오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 서정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그 뭐 광주하고 대구에서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오늘 그 보니까 스페셜 게스트 한국행정연구원 아니 그 군공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뭐 제작자랑 유착 관계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게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은 2014년 갈등관리와 그 공론화 연구 이전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입니다. 맞죠? 네. 네. 한국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2014년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갈등 관리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군공항을 비롯해서 군사시설 관련된 갈등 진단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특히 공군과는 매년 갈등 관리 세미나 그리고 갈등 관리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걸 제가 몰랐을 때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공명 정대한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우리 군은 수원, 대구, 광주 지역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군공항 이전 사업. 사실 국민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국방 개그맨이지만. 자, 그러면 먼저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국민들보다 제가 더 궁금합니다. 좀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네. 네, 과거에는 군공항이 도시 외곽 지역에 건설되어 주변에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공항 주변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도시 발전에 제외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특히 2010년에는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막대한 소음 피해 배상액의 발생으로 군공항 문제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4월에 제정되었고요. 이 법에 의거 지자체의 이전 요구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시대 변화와 주민 요구에 발맞춰서 기존에 운영 중인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뭐 이런 뜻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잠깐만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아요. 그런데 대구, 광주, 수원만 콕 집어서 가는 건지 사실 군공항 이전 사업 요거 추진한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과거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사업 진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원 및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요.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으로 군공항 이전 각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보장되고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법에 따라 이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군공항은 저희 전국적으로 16개 전술항공 작전 기지가 있고요. 네. 이 중 콕 집어 지자체장이 이전을 건의한 대구, 수원, 강주 이 세 개 군공항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잘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업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자문위원님만큼 객관적으로 그 느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갑니다. 예. 앞에서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게 되면 많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할 때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파악해서 이전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이 공항이 군 공항에 입지가 적절한지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이전 부지 선정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를 직접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한 이 사업은 초대형 복합 사업입니다. 여의도의 5배 규모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곳에 3km 이상 되는 활주로 또 1000여 이상 되는 군사작전 시설 또 민항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 곳에 건설하는 초대형 복합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해관계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첩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들이 원만히 추진돼야지만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들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제 민군 갈등 관리 요게 사업 추진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 이사님, 민군 갈등 요소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 갈등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이전 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핵폐기장 그 건설 사업도 비슷한 유형의 그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공공시설이 입지하거나 이전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주나 이제 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우리가 이제 그 님비라고 하는 이제 입지를 꺼리는 그런 걸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핀피라고 해서 오히려 유치 경쟁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한 사례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소음 같은 거를 통해서 환경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지 예정지와 관련해서 뭐 지원책이라든가 보상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특별법상에서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한 것은 입지 선정 과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방식에 대한 이런 공정성에 대한 절차적 갈등, 이 구 갈등이 일으키는 복합적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이 갈등의 양상이 이제 아무래도 종전부지, 이전부지라고 하는 지역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그 행정을 하거나 국방 정책을 할 때 효율성이나 경제성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런 국방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행정의 프레임이 바뀌어서 지역 주민이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한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갈등도 이 갈등 요인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갈등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장님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현재 군공항 이전 추진 현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개의 군공항이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군공항은 14년 5월 대구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17년 2월에 군의 작전성 검토를 충족하는 단독 후보지인 군위와 공동 후보지인 군위 의성 두 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요. 네. 18년 3월에는 두 곳 모두를 역시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년 1월 주민투표 실시 후에 올 8월 28일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및 의성 비안 지역을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수원 군공항은 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의 작전성 검토를 충족하는 하성시 하홍지구를 17년 2월에 단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성시가 군공항 이전 철회 및 원점에서 논의를 주장하며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주군공항은 예. 14년 10월에 강주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역시 군의 작전성 검토를 충족하는 무안, 해남 등 예비 이전 후보지 적합 지역을 선별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네요. 네, 네네. 자,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 제작진 쪽으로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들 긴장하고 와. 있습니다. 네. 예, 예. 어떤 제보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 국방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체가 군공항을 다 건설해서 기부하는 거더라고요. 최신식 군시설 건설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니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말로는 뭐 기부엔 테이크라고 하는데 대체 군에서는 뭘 주는 거예요? 이런 제보입니다. 지금 다들 지금 얼굴이 여기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금. 긴장되시죠? 요거 제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그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부지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기존 부지의 가치 내에서 그 지원 사업을 포함한 신공항 그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네. 사실은 그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시설 확충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기부대 양여 방식. 단장님 눈빛을 보니까 첨언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사업은 크게 일반 부대 이전 사업과 군공항 이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는 같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도 새로운 부대를 이전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는 반면에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남은 돈이 있다면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원 사업의 경우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가 되고요. 현재 지자체의 이전 건의서 기준으로 지원 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군공항별 지원 사업비가 각자 다른 이유는 예. 종전 부지 가치와 신공항 건설 비용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종전 부지 가치 또는 사업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역시 지원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진 씨, 혹시 이제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네? 아니. 여전히? 어쨌든, 예. 어쨌든 뭐, 기부엔 양여 방식, 말만 들으면 참 어려운데, 결론은 합리적인 기부엔 테이크, 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이거 민간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오 의원님. 네, 민간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인천 도화지구 도심 지역에서 도심화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신도시인 송도로 이전해서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했던 사업이 있고 영등포 교정시설은 대체로 한산한 교외 지역인 구록으로 이전해서 재소자들이 충분히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개선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도 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부대 양여 사업,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인천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천대에서 사실 사업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사업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업이 한 3년 정도 중단되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교정시설도 역시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공항 이전 사업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이해가 충돌될 때 원만하게 조정하고 또 협력 관계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네. 자, 그런데요, 단장님,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군공항이 이전되면은 그 비행기 소리, 그 주민 여러분들 시끄럽거든요. 요거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군공항이 이전되면 건물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도시가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또 이제 이웃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대책 다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질문이 예리합니다. 핵심이에요. 예, 네, 핵심입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 포커스에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단장님 역시 센스가 짱입니다. 그렇죠. 네. 예, 군공항 이전 사업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도놀이 BAP 국방 지식에 대한 모든 것 지식 포커스. 군공항 이전, 여러분은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소음 피해, 재산권 보상, 집값 하락? 국방부, 계획을 알려주세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짠이네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바로 소음 피해. 지난해 화성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꼽은 주된 피해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환경 불편이었는데요. 소음 피해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방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의 소음 크기인 웨크를 대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주변 지형 등을 반영해 종합 평가한 결과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활주로 측면 방향으로 2에서 3km, 활주로 방향으로 5에서 7km 이내였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항공기 소음은 평상시 보통의 대화 소리보다 조금 커지고 전화벨 소리와는 비슷한 정도. 아니, 이래도 여전히 소음이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국방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군 공항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요. 이전 부지의 크기는 종전 부지의 2배 이상으로 확장. 공항 인근에 소음 영향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를 모두 매입해 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랍니다. 아휴,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군 공항이 들어서면 나들 어디 가서 살라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방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취득하게 될 재산권과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거지를 옮기게 될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도 있고요. 마을 진입도로 정비, 근린공원 설치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시설, 마을회관과 같은 복지 인프라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 특화 작물 재배단지, 공동작업장, 영농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통시장 현대화와 같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함께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화된다는 것. 아니 그럼 뭐해요? 높은 건물 못 짓지, 집값 떨어지지. 에휴. 군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인근엔 비행 안전구역이 설정되고 그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낮게는 이만큼, 높게는 이만큼까지 건물 신축이 허용되고요.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아니죠. 복합 지역? 맞습니다.
때문에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 걱정은 노노노. 오히려 군부대 주둔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장병들이 거주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이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학교, 교통, 판매 시설 등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도 늘어나겠죠. 부대 내 식자재와 소요 물품 등은 지역 구매로 해결.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 업, 경제역 활성화 업. 이렇게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자그마치 연간 최대 1조 2,150억 원? 와우, fantastic. 이게 끝이 아니죠. 군 장병들의 지역 농촌 일손 돕기, 대민 지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네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혜롭게 이행하는 길은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실히 반영하는 것. 앞으로 우리 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군공항 이전 사업, 이 국민 우려 사항들 이 국방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요.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서 마련한 방안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결과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자, 단장님 추진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4년 5월 대구시가 최초 이전 건의를 한 이후 약 6년여 만에 걸쳐 올 8월에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간 특별법에 따른 많은 사업 절차가 있었고 네. 그때마다 갈등과 사업 지연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까지 주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 2월에 단독 후보지인 군위와 공동 후보지인 군위 우성 두 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요. 18년 3월에는 예비 후보지 두 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19년 11월에는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정한 후 군위 군수님과 의성 군수님에게 군공항 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1일 군위 군민과 의성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가 이전 부지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 군위 군수님께서 군위 군민의 찬성률이 공동후보지보다는 군위군 우보 지역이 더 높다며 단독 후보지만을 유치 신청하여 지역사회 간 갈등이 보다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증이 대구와 경북 지역 확산으로 인해 군공항 이전 업무 추진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치 신청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등 정부 차원과 대구시, 경북 등 지역사회 다방면의 설득 노력으로 군위 군수님과 의성 군수님께서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합의하면서 올 8월 28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 후보지가 최종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 국방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요 애안도 많았습니다. 네. 서 이사님, 네. 대구 군공항 그 네. 이전 부지 이 선정부터 선정위원님으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큰 쟁점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갈등. 네. 일단은 특별법상 법 제도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주민투표가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갈등 해결의 방안 중에 하나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보여졌을 때 이전 부지와 관련된 선정 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는가 그걸 네. 잘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을 하고
이 분들이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통해서 절차를 만들고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법제도적인 방법을 하나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론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이전 선정 기준의 절차를 주민이 참여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를 대부분 이제 이전의 주민들은 어떤 요구나 또 이거 지원책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 이전 부지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절차나 방법을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그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관리 방안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직 이제 이전 부지만 선정됐고 앞으로 지원 계획과 관련된 이행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이전 주변 지역 관련된 지원 계획을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승홍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지자체가 합의한 지원책을 어떻게 착실히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행하는 것이 갈등 예방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주민 의견 수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 의원님, 이런 갈등 관리 방안 정말 효과적인 대응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효과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오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 또 갈등, 주민들 간의 충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인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방안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을 함으로써 그 어려운 선정부지 이전을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사실은 대구시와 국방부도 이견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산악 지역으로 공항 부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예상하는 사업비, 국방부가 또 판단하는 사업비 이런 부분을 절충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국방부 간에 수없이 많은 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어서 이전 부지 선정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합숙을 하면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건지 일단 궁금하고 좀 낯선 용어인데 공공사업 추진 시 종종 활용되는 방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방법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때 익숙하게 들었었던 내용인데요. 아마도 공론조사라는 말로 더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방법, 소위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수기를 거친 다음에 그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기존 여론조사가 인기투표식의 그 의견조사라고 한다면 이런 공론조사는 충분한 수기 이후에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기형 의견 수렴 방식, 즉 이 공론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론조사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다양한 수기형 의사결정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론조사 방식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공항 이전 사업이 그 대표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 가족들 의견 들을 때 하는 거군요. 그죠? 박사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공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어떻게 채택됐고 추진됐는지는 박 단장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공공항 이전 부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도입됐던 공론화와 비슷한 것이지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 과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여러 이전 부지 선정 기준안을 도출하여 군의 군수 및 의성 군수님에게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이른바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를 방안을 제안하여 관련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는 공론화 전문가 5분으로 구성된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와 네.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선발된 군의 군민 및 의성 군민 총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함께하였습니다. 예. 시민의견 조사는 시민참여단이 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합숙하면서 공공항 이전 사업 및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이전 부지 선정 기준안에 대해 심층적인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나의 이전 부지 선정 기준안을 채택하여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년 11월 28일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공고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지금 단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수기형 그 시민의견 조사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고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처음 실시했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 결과 지역 간 대립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더 설명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도출한 비결이 또 있더라고요. 그 이유도 어디에 있는지 서 이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대구 군공항 그 이전 부지 선정 갈등은 이제 지자체로는 이제 의성하고 군위입니다. 근데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의 성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의성과 군위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와 이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양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은 이제 사활적인 문제로 유치를 또 입지를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갈등 그 관리 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입장보다 예를 들어 서로 찬성하고 입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요구와 관심사, 즉 니드를 잘 살펴봐야 갈등 해결의 방안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양 지자체 및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보상과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양 지자체의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에게 균형적인 배분 방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형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 절차와 방식까지 동의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 지자체가 갈등을 계속 일으켰던 것은 이 지원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엔 네. 이게 이번에 만약 입지가 안 되고 선정이 안 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역 주민의 위기감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해결의 의지가 가장 그 해결의 요인에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나 또 국방부가 그동안에 좀 조정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왔고요. 또 관계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 또 경북도 이런 그 지자체장들이 헌신적인 갈등 관리 노력이 없었으면 어쩌면 숲으로 돌아갈 수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대구 군공항 건설 및 이전 앞으로 추진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구 군공항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8일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후에는 대구시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설 공사 및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되는 세부 절차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대구시가 5월 11월부터 약 1년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군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국방부는 사용자로서 군공항 설계 요구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방부와 대구시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간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시설 공사를 한 후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대구시는 28년 말 목표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대구 공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군사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님비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의 선제적 예방 그리고 원활한 합의 도출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도 지혜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서 이사님, 네. 어떤 전략이 정말 요구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해결의 원칙과 지향은 사전적인 예방이고요.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양 이해 당사자가 윈윈하는 그러한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방식의 갈등 관리 방식은 사회적 비용으로 보나 또 수용성으로 보나 사전 예방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는 그러한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그 공공 갈등, 특히 이제 공공시설의 입지나 이전과 관련된 갈등 관리 방식은 과거에는 이제 DAD 방식이라고 해서 일단 정부가 디사이드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한테 어나운스하고 그런 다음에 디펜스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 요새는 이제 EDD 방식이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를 먼저 참여시키는 인게이지하고 그다음에 참여와 수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딜리버레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함께 디사이드하는 이 DD 방식이 갈등 관리의 새로운 사전 예방적 갈등 관리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국방부 관련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갈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갈등이 발생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방부가 이 갈등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런 능동적인 대응과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 예방의 선결적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단장님 막 메모하고 계십니다. 네, 그 TAD에서 EDD 방식으로 전환. 요거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의견에 오 의원님 뭐 첨부할 거 있습니까? 사실 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대를 운영하고 또 작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네. 또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군부대는 국가 방위라는 그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네. 이 조직들이 명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국민의 뜻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로운 임무 수행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무조건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임무 수행과 더불어서 주민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좋은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이전이나 운영 시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 복지시설의 공동 이용 현지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구매 등 좋은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군부대 이전 시 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 방패장 부지 선정할 때도 국내에서도 적용했습니다. 문화와 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 시설을 또 늘리기도 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민이 환영하는 그런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진행하는 날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국가 안보도 수호해야 되고요. 주민 불편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사업 추진 실무자들의 이제 갈등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갈등 관리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갈등관리 교육, 10여 년 동안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크게는 그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돼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이 있고요. 또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오늘 우리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한 전문가 과정, 심화 과정이 또 있고요. 네. 또 한편은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 과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진단하고 처방받는 그 프로세스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프로세스도 역시 그 진단과 처방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당시 2014년 당시에 군공항 이전 사업단 그 담당자들과 군 관계자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저희가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얘기가 된 것처럼 최근에는 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활용되었었던 공론화나 이런 그 사전적인 수기 과정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관리 연구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전문가도 양성하는 곳이네요. 예. 네, 갈등관리의 달인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선례가 수원과 그리고 광주 사업에도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를 어떻게 잘 추진하면 좋을지 전략과 방안 듣겠습니다. 오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 부지 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네. 네.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 또 신뢰가 발전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 선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군의군 단독 유치 의지가 워낙 강했을 때 국방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 날짜도 한번 또 미루고 이런 노력들이 갈등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과 광주시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대구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노하우 또 좋은 경험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소통하게 되면은 충분히 갈등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이렇게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들어갔어요. 근데 수원하고 지금 광주는 또 다른 또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수원하고 광주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입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이후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도 이제 갈등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단은 그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아마 다양한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들의 장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층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아직 이제 주민하고 약간 다른 트랙으로 해서 지역의 지자체장과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들하고의 일단 소통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과 그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입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입지로 예정되어진 지역 현재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간 피해 의식.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네. 강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불안감을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수기 과정도 필요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이해 당사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부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녀서
이해 당사자들 특히 이제 입지 예정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좀 불안해하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네. 정보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 주민 투표를 진행을 해서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일단은 광주와 수원에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대구 군공항 사례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이제 국방부 및 광역 지자체들의 그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경쟁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땐 제3자 중립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종자의 역할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국방부하고 또 광역 지자체들이 이 조종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종자의 역할들이 현재 막혀 있는 이전 부지와를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좀 큰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갈등, 민군 갈등,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은데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왔는지 우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갈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터부시되어 왔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갈등도 사실 없는 것처럼 이제 대응했었던 것이 예전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우리가 갈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갈등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사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당연히 긴장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식인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근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체계화 하고 민주 시민사회 교육으로서 갈등 관리 교육을 좀 더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주셨던 그 서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는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2014년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럽을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유럽도 미군 그 나토군 재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군 시설 혹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이슈가 돼 있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인상적이었었던 부분은 유럽은 이러한 그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들과 그리고 도시 재정비, 도시계획법들이 사실 굉장히 잘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도시 재개발 관련된 법과 별개로 우리 군공항 이전 사업법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이 소음 지도를 작성을 하고 이 소음도에 따라서 주거나 이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지만 이후로도 혹시라도 이 대구 군비행장 등의 군비행장이 이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대구 군비행장 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재현이 될 겁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간에 우리가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아마 해외 사례들과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렀었던 여러 국가들보다 이제는 더 우리가 선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선진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갈등 관리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한번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단장님, 네. 어깨가 좀 더 무거워 보이시는데 우리 국방부 다 계획이 있겠죠? 예정이랄까요?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군공항 사업의 경우 올해 어렵게 부지 선정이라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시에서 향후 28년 말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국방부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과 강주 군공항 경우는 현재 해당 지자체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대구 군공항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어떤 합의와 소통에 기반하여 어려운 어떤 갈등이나 의견을 조정해 왔듯이 국방부가 모든 과정에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물론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대구 군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갈등 전문가로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동 후보지에 대한 선정 과정에 시간을 들였을 때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선적이었던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갈등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네. 정말로 이 지원 방안만 잘 되면 수용할 자세가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등 관리 전략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가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 의원님. 네,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사실은 제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아울러서 설계, 또 시공 건설, 또 부대 이전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 와닿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그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통합신공항은 국방의 핵심 시설인 군공항이 들어가고 또 경북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개발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방 핵심 시설이 아주 견고하게 건설이 되고 또 지역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분의 역할 계속 필요합니다. 네, 박 단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일반적인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떻게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의 끊임없는 협의와 소통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방개그맨 황영진 씨, 네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오늘 모두 다 해결되셨나요? 물론입니다. 해결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 사업 한마디로 뭐다? 자, 욕심내면 안 됩니다. 네. 서로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추진 현황, 군공항 이전 사업단 홈페이지에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시 이 방송도 유튜브 탑재되는 거 맞죠? 물론이죠. 국방 포커스 유튜브로 다시 보기 요 꿀맛입니다. 꼭 다시 보기 해주세요. 네. 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 또 궁금증 해소 많이 됐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수원 또 광주도 좀 순탄하게 진행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상생이란 서로 복돋우며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군가민이 함께 서로 복돋우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상생의 길을 찾길 바라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 효율적 추진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항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데서 오셨어요. 그 행정 오늘 너무 보인다. 우리 화이팅. 시민 의견, 의견 죄송합니다.